뭐 토론회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기보다 이번에 이제 이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서 뭐 저는 좀 약간 미시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문성근 선배님께서 뭐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뭐 이제 마치 영화 본편을 먼저 보고 이제 티저 예고편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지금 통합신당이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문성근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지율이 이제 정체 현상을 벌써 이제 빚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통합신당 구성이 그 패배가 분명한 산수에서 약간은 해볼 만한 함수로 뭔가 이동을 한 것일 뿐이다. 지금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낙관론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흔히들 얘기하기로 이 통합신당과 관련해서 우리 혁신과 통합도 경험을 해봤고, 혁신과 통합 때 그 높은 지지율이 이 공천파동 이후에 거의 도로민주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번에 도로민주당 되면 이제 뭐 통합할 대상도 없죠. 이제 미국으로 가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입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합신당과 관련해서 혁신은 훌륭한 대안이 아니다. 유일한 대안이다. 만약에 이번에 이 혁신을 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들은 싸늘하게 돌아설 겁니다. 이게 차선, 뭐 이런 차악,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무엇을 혁신할 거냐? 혁신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눈에 띄는 건 인물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혁신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참 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요. 새로운 인물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뭔가 캠페인으로 새로움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발제하신 것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터 힌센이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유럽의 미래학자가 최근에 낸 책이에요. 지금 시대 정신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러프하게 정리를 하면 저런 내용이에요. 콘텐츠의 시대가 가고 컨택트의 시대가 왔다.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컨택트라는 거를 이제 제가 해석하자면 뭐 상호작용 이런 거예요. 상호작용.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의 이메일함에 하루에 1000통의 이메일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 1000통의 이메일이라는 거는 한 통의 이메일도 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짐으로써 정보가 사라지는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상호작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저는 이제 가령 지난 대선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저작권자는 민주당이었는데 그걸 새누리당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거의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모든 학자들을 징발하셔서 훌륭한 공약을 수백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 중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공약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컨텐츠는 많지만 이것을 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럼 전달하지 못한 컨텐츠는 과연 의미가 있느냐, 현대시대에. 그래서 컨텐츠 시대에서 컨택트의 시대로 이동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어쨌든 김종인을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걸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이 진보 야권은 늘 선거를 운동하듯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선거 기간에 세상을 바꾸고 혁명을 하려고 그래요. 선거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보수 세력은 정치를 선거하듯 하려고 그래요. 그냥 싹 잡아서 하려고 그러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선거하듯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들이 이제 이 운동이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공감대가 많아졌는데, 이 야권의 문제는 선거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은수미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올리셨는데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가? 뭐 그렇게 한참 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권에서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 지경까지 와요. 그게 아니죠.
진보 세력이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죠. 그들의 편이라는 거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설명해내지 못한 거죠. 이제 그거를 해내는 것이 저는 혁신의 제일 큰,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제일 큰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 네트워크 정당과 관련해서 뭐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문성근 대표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뭐 이 안병진 교수도 그렇고, 뭐 하승창 선배도 그렇고, 민주당에 이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두 번째가 반응성의 시대예요. 민주당의 위기는 저는 반응성의 위기라고 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좋은 얘기도 이것이 어디서 왜 추진이 안 되는지조차 그들 스스로도 모릅니다. 이게 어디서 정지가 되는지. 그것이 지난 2년간의 민주당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새누리당은 달랐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래서 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저는 오세훈이 이 박근혜 집권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세훈이 그렇게 날아가지 않았으면,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복지 프레임과 이 SNS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복지, 소셜미디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아까 이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그 최근에 2월 20일 날 의결한 최종 당원 당규 개정안을 제가 살짝 훔쳐봤는데요.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 상향식 공천 룰과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의결한 당원 당규 개정안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소셜 미디어와 빅데이터 전담부서 설치가 당원 당규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시보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이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를 개발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그냥 뭐 이렇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죠. 이미 저쪽은 다 하고 있는 일이고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거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 반응성의 위기라는 거는 민주당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령 민주당의 문제를 얘기할 때 계파주의를 해소해야 된다. 이거 백날 얘기하면 해소됩니까? 리더십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없어서 아쉽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정치를 하신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전면적인 네트워크 정당 만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을 왜 이렇게 이 시차를 두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낡은 경험주의라고 봅니다. 민주당을 그 잠식하고 있는 이 나쁜 문화, 이거는 낡은 경험주의고, 낡은 경험주의가 이 시대 변화에 대한 반응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순간 이게 컨택트의 시대에는 이 방법적 새로움이 내용보다 훨씬 본질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2012년 오바마 캠페인이 보여준 거죠. 2012년 오바마 캠페인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오바마의 정책이 아닙니다. 오바마가 시행한 새로운 캠페인, 그 새로운 캠페인이 오바마의 새로움을 다시 규정지었죠. 그래서 오바마는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자가 됐습니다. 도전자 프레임을 설정했어요. 왜냐? 새로웠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했고 새로운 방식을 과감하게 채택했고 그것을 가지고 선거를 했죠. 그래서 2012년 선거를 뭐 빅데이터 선거였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레토릭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메 신하가 얘기했던 오바마 선거의 승리의 제1 요인은 뭐라고 보냐면 전통적 캠페인과 디지털 캠페인의 융합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온오프 결합정당이 갖고 있는 뭐 핵심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미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합신당이, 저는 이제 이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밀실 협상 나눠 먹기 뭐 이쪽으로 이제 프레임을 설정해 갈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통합신당 최고위원회가 18명이에요. 당대표까지 하면 20명.
20명이 모여 앉아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떠나서 밀실 협상 나눠먹기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뭐 방법은 딱 하나, 전면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것이 나는 이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으로 고민돼야 된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계속 넘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오픈 테이블이나 이 언컨퍼런스, 컨퍼런스에 반대되는 뭐 언컨퍼런스, 오픈 컨퍼런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소수가 얘기하고 다수가 듣는 구조를 다수가 얘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뒷페이지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방과 공유, 소통과 참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이제 견지해야 될 시대 정신입니다. 이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개방과 공유, 그다음에 소통과 참여를 거스르고 특히 정치 정당이 국민한테 다가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이 반응성의 기점으로 보면 정당 민주주의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어떤 모델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흐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신당 미래생각 오픈 테이블을 가령 전국 각 지역에서, 지금 뭐 민주당, 뭐 지구당도 있고 새정치연합 조직도 있는데, 한 일주일간, 저는 뭐 4월 한 25일부터 30일까지 하려면 뭐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만 개의 작은 테이블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말하는 거예요. 통합신당과 우리나라 정치와 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럼 이 얘기들을, 이 테이블 스토리들을 다 모아서 이 통합신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이 종합 채널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그 채널을 통해서 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의 형태로 중계를 합니다. 이 수만 개의 테이블 스토리가 중계되고, 여기에 대해서 SNS에 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당이 반영하는, 뭐 이거는 하나의, 저는 이게 캠페인 모델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상은 누군가가 철저하게 기획해서 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 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처럼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민주당이라는 혹은 통합신당이라는 낡은 틀에서 나오지 않고 그들 국민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 그리고 이 캠페인을 끝내고 나서 이것은 이제 스토리텔링하고 다시 이 콘텐츠를 만들어 다시 전파하고, 이것이 뭐 4월 말까지 진행이 되면 5월 달에 뭔가 새로운 이 바람과 기운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아까 이제 문성근 선배님이 발제하신 그런 상설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입니다. 저의 작은 아이디어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 저는 지방선거는 오히려 그 역동성,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신당이 만들어진 순간 새누리당과의 전면적인 정당 프레임 안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나머지 변수들이 제거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신당이 뭔가 새로운 이미지로 뭔가 다르구나, 이번엔 정말 얘들이 새롭게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지금 당장 이 지도부 테이블에서만 논의되는 이 당에 대한 얘기들이 이 국민들에게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